시의회 파행 등의 책임을 진 전 김제시의장의 사퇴로 김제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많은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고창과 부안을 연결하는 노을대교를 비롯해 서해안 철도와 같은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역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권 발전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30여 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됐습니다. 전북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6을 기록했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등 전북 동부권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식품산업단지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5년 동안 1,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33명이 늘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29명이, 6일 오후 6시 현재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전주 모 웹 개발 회사에서 9명이 감염돼 관련 누계 확진자는 12명이 됐습니다. 군산에서는 일상 속 가족, 지인 간 감염으로 6명이 확진됐는데요. 익산에서는 배송업 관련 동료, 가족 간 전파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 수정교회의 질병 치유 집회와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가 23명이 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6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관계자 한 씨의 가족 A 씨를 불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와 A 씨 등 한 씨 가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신도시 노원사동 용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 6건을 적발해서 수사 중입니다. 시의회 파행 등의 책임을 진 전 김제시 의장의 사퇴로 김제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에 따른 선거 비용은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는데요. 네, 쓰지 않아도 될 혈세를 드리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김제시 나선거구. 엊그제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사전투표는 하셨어? 아니, 저 내리기잖아. 그게 시원들 사지 보면 막 뭐 또 하자고 안 들어가도 김제를 자꾸 운영을 해서 잘 뛰게 살아야 하는데 김제는 주저 앉아 자꾸. 사람들 사다가 버리잖아요. 혹시 투표 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네. 혹시 그러면 언제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내일? 내일, 예. 수요일 선거를 치르는 용지와 백구면, 금구면과 검산동 유권자는 2만 800여 명.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11.84%로 2,400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본투표가 평일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쏠렸지만 김제시는 경기 파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총력전을 펼친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무소속 김성배, 문병선, 최훈 후보가 바닥 민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김제시의회 파행 등의 책임을 진 시의장이 사퇴하면서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동료 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 논란부터 의장단 자리를 놓고 자리 다툼으로 이어지더니 결국 전 시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의혹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혈세를 드리는 셈입니다. 총 배정 금액이 5억 2천이 배정됐는데 저희가 쓰고 남은 비용은 다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중하고 강한 한 표. 이제는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서부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동북권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동북권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강화하는 등 올해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될 동북권 사업은 국지도 55호선 순창에서 구림 확장, 농촌형 스마트 그린 특화 농공단지 조성 등입니다. 특히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동북권 식품 클러스터 종합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남원시와 순창군, 임실군 등 동북권 지역에 1,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전북 지역 대학들과 함께 전북형 뉴딜 사업 추진과 대학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전북대와 원광대 등 7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전북형 신산업 발전 방향과 연구개발 협력 사업에 대학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북도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뉴딜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군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시가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확산세는 종교 활동과 지인 모임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어 지역 내의 4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조처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총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예배 활동을 통한 집단 감염입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A교회는 전도 활동을 목적으로 다수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기도 모임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교인 한 명은 종교 모임 후 직장인 B요양병원으로 돌아가 환자와 간호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45명은 자가격리, 70명은 남원 및 군산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지인 모임을 통해 14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주점에서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확산세에 군산시는 앞으로 3, 4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5일부터 11일까지 종교단체,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 2,843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일주일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곳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처벌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군산시청 공무원이 가족 간 전파로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7층이 일시 폐쇄됐으며 확진자와 접촉한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과 고창 등 전북 서해안권은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최근 노을대교와 서해안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북 서해안권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짓는다 안 짓는다 말만 무성했던 부창대교. 지난해 고창군과 부안군은 교량 이름을 노을대교로 정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교통과 물류망 확보 이외에도 노을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교 자체를 관광 상품화한다는 계획까지 추가했습니다. 노을대교 초기 착공을 염원하는 양쪽 군민 3만 명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부안과 고창을 노을대교로 연결하면 65km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거리가 7.5km로 줄고 전라북도와 남도를 잇는 서해안철도 재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서해안철도가 놓여지면 군산 새만금을 시작으로 부안과 고창을 거쳐
목포까지 철도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서해안 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철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고창과 영광, 함평 등 전남북 5개 시장 군수는 지난달 30일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는 6월 확정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염두한 것입니다. 우리 5개 군이 다시 손잡고 우리의 수건인 서해안철도를 만들어서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려면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노을대교의 경우 상권 약화를 우려하는 곰소 지역 상인들과 환경 오염을 경고하는 시민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과거 서해안철도가 정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인 낮은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 사업 등 전북 발전의 핵심이 될 교통망 사업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 지리산에서 등산객 2명이 산행 중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원 소방서는 6일 오전 8시 30분쯤 남원시 주천면 지린산 구룡폭포 인근에서 등산객 57살 A씨와 67살 여성 B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B씨는 팔과 다리에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산로가 아닌 길을 가던 중에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남원시가 지역 화장품 업체에 시제품과 디자인 개발, 시장 개척비를 지원합니다. 시제품 개발비는 재개 업체를 선정해 300만 원씩 지급하며 디자인 개발비는 재개 회사에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시장 개척비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도 지원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유해 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북환경청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장 점검이 느슨해진 틈을 탄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해 화학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정읍시가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을 받은 정읍 지역의 농가 3,800여 곳입니다. 해당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농협이나 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민원실과 청소년 수련관에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무인 정신건강검진기에서 정신건강과 우울, 불안 등 5개 항목에 대해 스스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검진은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검진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출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비대면 검사로 접근성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가겠습니다. 김제시 의원들이 지역 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제시에 주문했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최근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자 의장은 현재 쓰레기 대란 대책으로 공무원이 동원되는 실정이지만 업무 공백 문제가 있다며 다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의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율은 12%를 밑돌면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는데요. 네, 본투표율인 7일에는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선거권,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도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